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 수다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 데일리 스포츠 하이라이트로 시작합니다. 축구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수원 삼성의 권창훈 선수가 프랑스 리그로 이적했습니다. 프로 데뷔 4년 만에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김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수원 삼성에 입단한 권창훈은 4년 동안 22골에 도움 9개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먼 곳에 있어도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원 삼성 올해도 좋은 그런 해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19일 목요일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인성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프로 데뷔 4년 만에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룬 수원 삼성 권창훈 선수의 소식이었습니다. 수원 삼성과 국가대표팀, 올림픽 대표팀까지 다방면에 걸쳐 맹활약했던 권창훈 선수인데 이적료 15억 원에 계약기간 3년 6개월로 프랑스 1부 리그 D종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권창훈 선수 유럽에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옆에 계신 미모의 여성 축구팬이신 김권영 씨와 함께합니다. 권영 씨와 1부에서 해외 축구 이슈 그리고 2부에서 축지 상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축지 캐스트는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애플에서는 팟캐스트 앱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팟빵 앱으로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 있고요. 녹음하는 현장을 페이스북 페이지 축구지상주의를 통해 생록방으로 이렇게 생중계해 드립니다. 축구지상주의에서 공식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 현장 캡처 사진이나 앞으로 출연하실 게스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런 명장면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올라갑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풋볼니즘입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레전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축구지상주의 페이스북과 축구지상주의 유튜브 채널 축지TV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축지 파이팅 포스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축구지상주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의 SNS에 공유해주시고 소개해주시면서 태그를 남겨주세요. 샵 축구지상주의, 샵 윤인성의 축지캐스트, 샵 윤인성, 이런 태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널리 축구지상주의를 홍보해주신 분께 박문성 해설위원의 책 사랑한다 내 꼬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무슨 강연만 가면 고등학생들이 맨날 스레코비치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문자 소개 코너 축지 메신저 시작하죠.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는 축지샵, 뉴페이스, 벤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워밍업 댓글 타임 축지 메신저. 김승철님, 첫 방송 잘 봤습니다. 근데 축지 방송 컨셉이 뭔가요? 첫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컨셉은 근데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은 뭐 괴작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윤님, 라디오 진행하시는 DJ분 나쁜 남자 말투네. 옛날에 나 괴롭히던 남자 생각나. 이름 보니까 남잔데 전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단. 권현아님, 올해 20살 된 학생입니다. 저 어제 대학교 합격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나이 때는 이게 제일 기쁘죠. 김민아님, 윤디는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원래 저는 놀이공원 워낙 좋아해서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에도 많이 갔었고, 어렸을 때부터 통이로 비둘기호 많이 타고 자연농원 많이 갔었습니다. 이상 윤인성의 축지 메신저였습니다. 금주의 해외 축구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축지의 해외 축구. 자, 금주의 해외 축구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전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미모의 축구팬 김권영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에 좀 붙어주시고. 바르셀로나 팬 김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권영 씨가 축구팬 연탄 봉사활동으로 인연이 있는데 혹시 원래 축구를 좀 좋아하셨나요? 네, 제가 원래 바르셀로나 팬으로 축구에 입덕해서 지금 K리그랑 국대 경기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팬으로 입문하셔서 네. 여러 팀도 좋아하시겠다. 그러면은 어떤 팀을 제일 좋아하세요? 선수라던가? 아무래도
바르셀로나를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유니폼도. 그리고 선수는 뭐 메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라키티치나 좀 저는 미드필더를 좋아합니다. 미드필더를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미드필더를 좋아하십니까? 좀 윙에서 이렇게 네. 드립을 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윙에서 그런- 드립을 쳐서 들어오는 뭐 베이린이 될 수 있고요. 아, 베이린. 산체스가 될 수 있겠고. 아, 네. 네. 좋습니다. 뭐 권창훈 선수도 좀 좋아하시겠네요. 권창훈 선수도 그런 스타일이고. 네, 많이 좋아했는데 네. 좀 팀으로서는 아쉬운데 좋아하는 선수로서는 네. 이제 이적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좀 좋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도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께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아, 오셨어요. 이게 네. 언제 시즌? 지금 이번 시즌인가요? 시즌 이번 시즌 겁니다. 저는 뭐 K리그 챌린지 지금 서울 이랜드 FC 유니폼 입고 있는데 굉장히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승격하길 바라고요. 자, 수원 팬들 사이에서는 뭐 권창훈 선수가 뭐 빵훈이, 빵집 아들 이렇게 불렸는데 해외에서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뭐 축구 관련해서 어떤 팀에 소속돼서 활동하셨다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아, 그 K리그 좀 좋아하고 나서는 네. 성남FC에서 네. 볼비어걸 활동을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 재밌는 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축구 선수들이 왜 더울 때도 경기를 뛰고 예. 추울 때도 뛰잖아요. 네, 추울 근데 때도. 네. 저희도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심정도 좀 많이 이해가 되고 네. 팬들이 좀 얘기하는 것도 소통도 네. 되는 좀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기 힘들다는 아, 걸 알았던 네. 좋은 사회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성남 이재명 시장님이 지금 구단주로 계시죠? 아, 네네. 아, 그럼 성남 FC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군요. 자, 여러분 해외 축구 이슈 시간이지만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럼 본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 핫토픽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건 그리즈만 아틀레티코에서 뛰고 있는 앙트완 그리즈만의 맨유 이적설입니다.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의 리옹행 방출설. 아, 그리즈만은 이적이고 데파이는 방출이야? 안쓰럽죠. 제목 왜 이래? 아, 무튼 뭐 이슈로는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데파이를 방출시키고 그리즈만한테 기대를 많이 건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영 씨께서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리즈만 팬입니다. 아, 그리즈만 팬. 핸드폰 네. 배경화면도 그리즈만일 만큼 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네, 팬인데 네. 이제 맨유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맨유 팬들이 또 화를 내실까봐 좀 무서운데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맨유에 이제 그리즈만이 가게 된다면 네. 약간 맨유 팬이 되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진짜요? 그리즈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원래 맨유 팬을 조금 싫어하시는데 아니, 그리즈만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싫어한다기보다 제 스타일이 아니다. 아, 맨유는 좀 스타일과 좀 다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파이가 좀 나가면 네. 7번도 자연스레 그리즈만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런 부분. 네, 뭐 7번 상징적인 번호인데 네. 뭐 그리즈만의 이적은 일단 인디펜던트에서 기사로 구두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데파이가 벌크업이 된 이후에 몸이 벌크업이 된 이후에 굉장히 속도도 많이 줄었고 드리블이나 뭐 축구 실력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폴 포그바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 같은 프랑스 대표팀 동료여서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겠어요, 권영 씨는? 네, 좀 네. 그리즈만한테 원래 관심이 많고 사실은 좀 맨유에 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정말 갈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우환님이 그 데파이에서 그리즈만을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메뉴에 그리즈만 뜰 자리 없는 것 같은데, 뜰 자리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즈만은 오면 포메이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리버풀에는 왜 듣보잡들만 오는 걸까 하는 분이 있는데, 클럽 감독이 워낙 잘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그리즈만이 오게 되면 그 프리미어리그 구도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좀, 요즘에 좀 쓰리백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팀들 보면 좀 축구 경기가 좀 재밌거든요. 쓰리백으로 하니까. 예. 네. 근데,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많이 예. 변화가 있어서 재밌는데, 네. 그리즈만이 온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EPL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네.
맨유라는 팀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맨유라는 팀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그냥 분위기라든지. 네. 저도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리즈만이 뛸 자리가 있나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의 소견은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 멤피스 데파이가 자기 관리도 못하고 루니 대체자로 그리즈만이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맨유 가면 윙 가면 돼요. 중앙으로 파고드는 권영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맨유에서 첼시 상대로 보여주면 또 권영 씨가 또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속상하겠죠. 네. 이렇게 그리즈만이 네. 이제 사람으로 한 90이 좋으면 팀으로는 한 80이 첼시가 더 좋기 때문에 예. 그래도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근데 저희 축구지상주의에도 페이스북으로 기사를 냈지만 그 BBC에서 멤피스 데파이의 이적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나온 만큼 일단 데파이는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데파이는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리즈만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인디펜던트가 원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공신력 한 50% 정도, BBC가 100%라고 본다면 인디펜던트는 한 50% 정도 보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다뤄볼 건 일요일 새벽, 즉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벌어지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맞대결입니다. 권영 씨는 이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거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근데 지금 또 그리즈만이 맨유로 온다 그러니까 괜히 맨시티가 약간 싫어지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맨시티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맨시티가 토트넘을 조금 네. 이겼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네. 손흥민이 있지만 저는 네. 또 실바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손흥민 한 골 넣고 실바가 2골 넣으면 어떨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단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좀 완전 반반으로 너무 나뉜 것 같아서. 박빙이던데 한번 네. 볼까? 이번에 또 베르통원이 2개월 부상으로 아웃됐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를 왼쪽으로 두기에는 또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불안한 부분이 있고 왠지 포팩을 전 쓸 것 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신뢰도가 떨어졌긴 했지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혹시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결과? 토트넘이 얼마 전에 왜 첼시를 이겼잖아요. 네. 약간 왠지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데 네. 맨시티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바램은 조금 네. 반대다. 네. 근데 델리알리가 네. 요즘 너무 잘하니까. 델레알리 선수, 그쵸. 또 맨시티가 에버튼한테 또 참패를 최근에 당하기도 네. 했고. 맞아. 근데 저는 포백으로 일단 가서 비머를 넣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알더 바이럴트가 빠졌을 때 비머를 넣었던 적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포백으로 나오면 100%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3백을 쓸 때 첼시의 3백과 좀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3-4-2-1이라고 봐야 되면 3-4-2-1 쓰는데 2선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첼시와 다르게 1톱을, 그러니까 원톱을 지원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되게 좁은 형태라서 델리알이나 에릭센 자리가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뛸 자리가 없는 거고 맞아요. 윙어로는 또 왼쪽에 데니 로즈, 오른쪽에 카일 워커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구조가 3백 두고 앞에 왼쪽부터 로즈, 완야마, 덴벨레, 워커 그리고 앞에 델리알리, 에릭센, 원래 케인 이렇게 갔었는데 포백으로 가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4-2-3-1도 쓸 경우가 많고 근데 맨시티는 또 불안한 게 지금 최악으로 꼽힌 브라보 골키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상하죠. 왜 잘 있다가 가가지고 네. 그 고생을 하나. 네, 바리차에 있다가 좋아하시는 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누가 올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브라보의 활약상 그 동영상 보셨어요? 브라보의 봤습니다. 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네. 공 그렇게 네. 손으로 잡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 손으로 잡을 때 네. 하이라이트를 또 보셨군요. 4슈팅 4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에릭 다이어하고 토비 알더 베이럴트 조합으로 갈 것 같아요. 토비도 괜찮겠다. 포백으로 가면 이 센터백 라인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맨시티는 좀 불안한 게 지금 존 스톤스가 응. 살짝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원래 발도 잘 쓰고 피지컬도 좀 좋아서 영국에서 좀 보기 힘들던 선수였는데 지금 정신적으로 약간 멘탈이 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후방 빌드업도 안 되고 맨날 조롱받고 하니까 그 멘탈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에버튼전에서 또 크게 져가지고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포백이 맞냐 아니면 백포가 맞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백포가 맞습니다. 근데 어순상 완전 틀린 건 아니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프리 헤더 뭐 이런 말은 정착이 원래 좀 잘된 말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엠레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라고 저희가 드리는데 엠레잔 같은 경우는 발음이 엠레칸 뭐 엠레찬 이렇게 헷갈리신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지금 SBS에서 하고 있는 엠레잔이 맞습니다. 배성재 선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엠레잔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크게 언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 권영 씨는 혹시 뭐 선수 이름, 발음 이런 문제 때문에 살짝 헷갈리신 적은 있나요? 그런 거는 왜 바르샤도 사실 팬들은 바르샤라고 부르면 되게 안 좋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르사 이렇게 말하길 원하고 아니면 네. 바르사 뭐 이렇게 말하길 원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비도 우리는 사비라고 하는데 왜 네. TV에서 보면 차비 이러잖아요. 차비. 이거 스페인. 그런 거는 한번 좀 재밌게 그냥 보고 또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또 모아가지고 네.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어려운 발음, 이름 이러면서. 예. 네, 그런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터키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언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찰하노글루, 뭐 하칸 칼하노글루 이렇게 불렀었는데 원래 발음으로는 차라노울루 이게 맞거든요. 국립국어원의 그 터키 뭐 아니면 독일 그쪽의 발음에 따르면 사실 네덜란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현지 발음에서도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좀 많이 갈려서 반으로 표시할지 판으로 표시할지 이런 것도 많이 갈리죠. 뭐 판할, 반할 이것도 많이 갈리죠. 반할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메뉴를 조금 네 돈은 많이 썼는데 정말 예.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댓글 다시는 네. 오빠 중에 친한 오빠 있는데 예. 이 오빠가 되게 메뉴 팬이신데 네. 참 그 한 해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되게 화도 많이 내시고 채팅창에 미키타리안, 무키타리안, 음키타리안 지금 이것도 좀 이슈긴 한데 SBS에서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배성재 뭐 아나운서가 이거를 직접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파 온라인에도 직접 적용을 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판 기문이라고 판을 얘기하지 맙시다. 판 기문. 예. 저희는 뭐 아무 기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로 끝나면 어르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스케이트 선수 중에 스벤 크라머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웨슬리 스네이더도 스네이더르로 발음하는 게 맞는 거고 에릭 바이는 바이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다. 프리미어리그 선수 소개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 피셜로 소개할 때 에릭 바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런 것 때문에 해설진한테 태클 거는 분도 많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발음이 틀리면 이거 아니냐 하면서 태클 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축구 이슈 시간은 앞으로 목요일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2부에서 축지 상담소로 이어집니다. 로만 스트리가의 덥스텝 듣고 오시죠. All'alba vincerò, vincerò, fino a cielo. 남녀노소 즐기는 스포츠 수다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
여러분의 일상 사연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축지 상담소, 와. 네, 여러분의 일상적인 고민 사연을 받는 축제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부, 친구 관계, 연애부터 정말 사소한 고민 사연까지 오늘의 특별 게스트인 김권영 씨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축구지상주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권영 씨는 지인분들이나 친한 분들의 고민 상담 이런 거를 자주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독서를 팔아 예. 단호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좀 독설 팔아서 좀 단호하게. 세게. 네. 예. 그러면은 좀 직설적으로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친한 지인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는 편이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몸풀기로 생활의 교훈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팁을 드리는 김권영의 리빙 포인트. 특별한 포인트는 아니고. 네. 이제 점심시간을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무슨 개뿔 그냥 멍 때리는 중이지 이런 걸 봐왔거든요. 그래요? 그게 어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밥 먹고 나면 차 네. 마시는데 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낭만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멍 때리면서 네. 그냥 소화나 시키자. 지루하고 재미없고. 네. 식사 시간 이후에 차를 마시면서 위트 있게 그냥 일종의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그쵸. 별다방 이런 곳에 가서 네.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그냥 들어와서 소화를 빨리 시키고 일에 전념하는 게 낫다. 네, 그런 휴식 시간 같은 느낌이 네. 보다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쉰다기보다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또 잘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죠.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표원님의 고민 사연 첫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네, 방학을 맞아 호프집 서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담배를 피우러 가면 한참 있다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 담배를 안 피우는 제가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억울한 기분이 안 들고 공평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 할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잠깐 하러 갈게 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일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괜히 억울하게. 호프집 알바생이라고 하시니까 네, 권영 씨가 혹시 팁을 드리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단호한 편이라 네. 일단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고 네. 이제 치사하게 나도 안 피니까 너도 피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선택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 네가 자제할 수 없는 부분을 알겠으니까 펴라. 그치만 좀 딱 할 일만 하고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일단 대화를 한번 시도해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담배만 필 거면 혹시 아니면 딴 일을 할 거면 그 일만 딱 처리하고 바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자. 네 할 것만 하고 빨리 와라. 네. 그것도 해결이 또 될 수 있겠네요. 저도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서빙하는 친구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이러면 밖에 버려진 담배꽁초 치우는 일을 이 친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10분 전에 저 담배 네가 피는 거니까 저쪽은 네가 치워 갈게 이런 식으로. 괜찮다. 네, 그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고민 사연이 너무 잘 되는데요. 그래요? 이분이 네. 잘 들으셔야 될 텐데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이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김진희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6시가 퇴근인데 아무도 6시에 퇴근을 안 해요. 할 일도 없는데 7시까지 기다려서 퇴근을 하려고 하면 일찍 가네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6시 퇴근이라는 말을 하지 말지. 다른 회사처럼 정시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거는 모든 직장인분들이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 씨도 지금 직장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이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약간 짬이 안 되시는 분이겠죠? 짬이 안 되네. 그럼 회사에서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약간 처음에 초년생 때는 네. 사실 그때는 좀 이렇게
지금처럼 성격이 단호하게 말 못하고 네. 좀 뜸을 들였던 것 같아요. 괜히 언제 가지 나 집 가고 싶은데 가면 눈치 보이고. 근데 지금은 또 공공 사는 사니까 또 가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미 일찍 가네 하고 눈치를 주니까. 퇴근하려고 7시까지, 그것도 7시까지 기다려서 퇴근하려고 했더니, 일찍 가네? 이러니까. 눈치를 그쵸. 주니까. 이럴 거면 6시 퇴근이라는 말을 하질 말든가.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부장님이나 상사분들이 만들어내신 또 문화일 수도 있고. 맞아, 다 누구나 뺄 혹시 수 없는. GTO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뭐예요? 그레이트 티처 오니츠카라고 한국명으로 반항하지 마. 모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덕후가 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자, 그런 거는, 그게 학교에서의 직장 생활, 이런 거를 풀어낸 만화인데, 뭐, 교감 선생님, 그리고 일개 영길이라고 그 선생님과의 뭐 갈등, 이런 게 위주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교감 선생님의 마음이 좀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나, 이런 분들의 마음이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둘리를 봐도 이해가 되시겠죠? 고길동이 만화로 옛날에 볼 땐 참 나쁜 사람이지만, 지금 보면 둘리나 뭐 도우너 이런 애들이 정말 철없고, 맞아. 말도 안 듣고, 맞아. 네. 둘리는 괜찮은데, 도우너가 끼니까 이게, 애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 희동이도 그렇고, 꼭 주도하는 애들이 있어. 꼭 주도하는 애도 있어. 그리고 도우너가 옛날에는 깐타피아별에서 왕자로 또 살았기 때문에 좀 위계의 질서 이런 거를 좀 잡으려는 그런 게 있고, 또치는 좀 사회생활을 해봐가지고 연극단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좀 개념이 있는데, 희동이 얘가 나중에 만화 그리신 거 보니까 감옥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희동이가. 근데 희동이 어릴 때 하는 거 보면 감옥 갈만해. 감옥 갈만해. 되게 동심 파괴네요. 성자 고길동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 부처 고길동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 반항하지 마, 그거 재밌는데, 덕후들이 여기 없네요.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드린 예로, 좀, 부장이나 상사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일단 좀 가라앉히시고, 채팅창에 부장한테 대시하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부장한테 대시하세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양심에 약간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내가 할 일을 정말 내일 요관 들을 만큼 했는가. 네.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실수 없이 일을 했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꼭 이러신 분들이 또 나중에 좀 이렇게 막, 야, 너 또 이거 안 했더라 이렇게 꼬투리가 잡히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6시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확실하게 해줘야죠. 일도 다 끝내고 딱 깔끔하게 저 갈게요. 네. 가는 게 좋다. 그쵸. 권영 씨는 좀 살짝 그렇게 쿨하게 나오시는. 네, 편이시니까 그랬으면 또.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여러분의 고민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차의 컨트리보이 듣고 오시죠. 윤인성의 축지 캐스트, 특별 게스트 김권영 씨와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보죠. 이주태님의 사연입니다. 곧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제가 지난 빼빼로데이 때 못 챙겨줘서 그런 길쭉하고 멋진 상품과 함께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빼빼로데이가 얼마나 지났는데 굳이 지금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섭섭했나 길쭉하고 보다. 멋진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근데 굳이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좀 국한돼서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나는 좀 손편지 이런 게 좋던데 굳이 선물 안 손편지. 줘도 네. 나이대를 또 모르고 하니까 네. 인형 같은 거 안 좋을까요? 큰 거 뭐 어떤 길쭉하고 이런 거라면 그럼 길쭉한 인형. 요즘에 막 제작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데에서 뭐 네. 상품 제작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송중기가 네. 아니다 바꾸자 남주혁이 뭐 잘생겼으면 네. 아니, 공유나. 예. 네 개인 취향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뭐 잘 때 안고 잘 수 있는 그런 인형 같은 거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좀 센스 있게 그냥 재밌게 그런 것들이나 네. 중요한 건 손편지? 네. 남주혁이라고 했다고 이분들 자극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큰 분들이기 때문에 솔로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골프채 선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김영란 법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골프채. 아! 저 좋은 거 생각났습니다. 길쭉한 막대인데요. 그 스타워즈 칼 아, 있어요. 광선검? 네, 광선검. 다스베이더 광선검. 그 빔 나온 거 있는데 여자친구가 좋아할까요? 그 실제로 그 전지를 넣어서 봤어요. 그 버튼 누르면 피슈 하면서 진짜 스타워즈 검 나오는 소리처럼 맞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허지웅이 가져 있는 거 봤어. 예, 그리고 그거를 2개를 사가지고 맞부딪히면 소리 나요. 막 뭐 피슝 피슝 하면서 소리 나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채팅창에 여자친구야 날 베고 가라 하시는 분도 있고 와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라고 돌아가시는 분 있는데 다스베이더 광선검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겠는걸? 윤인성 솔로 인증하고 자 그러면은 다스베이더 광선검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개인 취향이 나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이거 제가 네. 이분한테 제가 네. 문영진의 그 평상시 있잖아요. 예. 그 이번에 책을 샀는데 예. 거기에 제가 오늘 와닿아서 캡처해둔 게 있었거든요. 네.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네. 그 여자의 눈을 봐라. 그 여자의 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네. 남자친구한테는 그 여자가 뭐가 갖고 싶은지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좀 흘렸다. 흘렸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필요하다,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 말했을 수 있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쭉 빤히 봤던 제품이라던가 갑자기 멈춰서서 네 그런 제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사연 만나보죠. 네, 이번에 조금 길어서 제가 고민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오원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6살, 26살 대학생입니다. 21살 여자친구와 알콩달콩 사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가족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친구와 외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가족들이 계속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를 안 좋게 보다가 결국 며칠 전 데이트 중간에 여자친구 어머님이 가족끼리 할 말이 있다며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저와 그만 사귀라고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간 저의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외박할 때 빼고는 늦어도 11시에는 집에 일부러 얼른 들여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가 일단 혼자 생각하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하. 이런 건 참 어려운 그리고 또 진지한 사연인데 또 나이 차이도 조금 나니까. 네. 자, 이런 거는 좀 진지한 사연인데 고민 좀 진지하게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좀 장난처럼 풀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이거는 일단 여자친구가 솔직히 좀 어리네요.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것 같아요. 네, 5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래도 11시 전에는 혹시 11시 전에 보내줬지만 여자친구가 다른 데 놀러 간 건 아닐까요? 지금 여자친구의 행방을 의심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솔로라서 그래요. 네, 뭐 어떤 추측도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할 만하고 네. 또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지금 생각해보겠다고 한 이런 순간에 사실 끼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화를 돋굴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일 텐데 가족분들이 뭐라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아예 한번 찾아가 보셔서 저도 그 담대하게 아버지께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권영 씨도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좀 그냥 맛있는 거 좀 사 들고 가서 26살이면 군대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찾아가서 좀 진지하게 말씀드려보고 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둘이서 몰래 진짜 짬내서 보던지 사실 몰래 보려고 해도 사랑하면 몰래 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아버님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원래 없었는데 긴급하게 고민 사연을 의뢰하시는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요한님, 안녕하세요. 축구지상주의 관리자분들. 저는 스포츠 캐스터가 꾸민 20살 학생입니다. 꿈을 정했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에 19살 이상우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MC하고 아나운서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스포츠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아나운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을 가시는 게, 물론 고졸 아나운서 공서영 씨도 굉장히 성공 케이스지만 일단 대학을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 대학에서 혹은 뭐 사회에서 뭐 MC나 아나운서 길,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뭐 대학교 방송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 언론고시를 통과하시려면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뭐 발음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언론고시를 보실 때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또 들어가시는 게 대학을 나오신 다음에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을 가신 다음에 그 아카데미도 들어가셔서 아니면 대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활동하시면서 꿈을 키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시죠. 김권영 씨와 해외 축구도 굉장히 잘 만나봤는데 오늘 방송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좀 많이 부끄럽고, 네. 제가 또 말주변이 이렇게 없는 편이라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편하게 했네요. 저도 굉장히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능숙하게 그리고 또 재밌게 잘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는 유튜브 축지TV와 페이스북 축구지상주의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권영 씨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게 밤에 나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분이나 팟캐스트 네. 들으시는 분께. 좋은 꿈 꾸시고, 꿈 꾸지 마세요. 왜냐면 꿈을 꾸면은 더 피곤한 거라고 했어요. 꿈 꾸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는 유튜브 축지TV와 페이스북 축구지상주의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